좀 신년사 허리케인 라디오를 향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 신년사를요? 네, 정상근 기자부터. 먼저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최대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네, 허리케인 라디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빛이 신년사 한마디 했더니 별빛이 흐르네. 네. 자, 이번에는 뚱코벨 배종찬 소장 긴장되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신년사 해주세요. 전 국민을 허리케인, TBS 교통방송 허리케인 회원화, 그래서 BTS에 필적하는 HCS를 만들 예정입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근데 HCS가 뭔가요? 그건 뭐예요? HCS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무거운 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네, 오전에 신년사가 있었죠. 네, 저는 일단 버스 안에서 들으면서 왔는데. 네, 일단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중에 남북 관계에 평화가 있었거든요. 예. 당장 진전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내 있게 끈질기게 남북 화해를 시도할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한반도 평화를 문재인 대통령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상근 기자? 네, 뭐 신년사 중에 이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 공수처법이 이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또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이 제도적 장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도 함께 처리가 돼서 뭐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뭐 교육, 뭐 채용, 직장, 뭐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 공정이 중요하죠. 네. 왜 이렇게 공정을 몇 번씩 얘기들 하실까? 공정한 게 중요하니까요. 네. 공정이 영어로 뭐예요? 재미 유학하신. 공정이죠. 아니, 영어로요. GONG, JUNG. 뭐 페어니스, 뭐 저스티스 뭐 그런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이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눈높이를 이렇게 절감을 했고 정부가 반드시 부응할 것이다. 예. 이렇게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공정 제가- 중요합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배종찬 소장이 착각하신 듯 크크.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김현우 PD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인사만 했죠 오늘은. 인사만. 네.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잖아요. 인사가 잘못됐네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조했습니다. 이제 특히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돼야 된다고. 이건 수석 보좌관회에서도 여러 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야기인데요. 혁신의 기운을 확산시켜 활력을 되찾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일성으로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라고 신년사에서 밝혔는데요.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또 5G 올해는 핵심이 5G입니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가 될 텐데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고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겠다. 또 노사민정, 노사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의 힘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 네. 올해는 2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 의존으로부터 또 탈피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을 또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흔히 우리가 소부장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수소차 또 전기차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있는데 그래서 울산에는 이 수소차가 특화된 또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스마트 시티 형태로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좀 더 많은 이 수소 자동차 관련된 기술을 개발, 혁신 또 파급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뭐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기차는 한번 타봤는데 아무 소음이 없더라고요. 네. 수소차는 여러분들 타보셨어요? 수소차는 타보지는 죄송합니다. 못했는데 이게 수소 연료를 주유할 수 있는
이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또 제한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또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올해 제도 중에 하나 바뀌는 게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워낙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소음은 나도록 이 제도적으로 올해부터는 이런 것도 좀 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달릴 때 전기차는 소리가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그런 장치 소음을 좀 낼 수 있는 일부러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사고가 나니까 아무리 무거운 차마저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정상훈 기자가 지나가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랄랄랄랄랄랄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수소차를 타고 다녔죠. 네. 숫소가 끄는 마차. 자, 소부장까지는 좋았습니다. 벨 좀 대신 좀 눌러주세요. 정상근 기자.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네, 뭐 강한 어조로 말을 했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 실수요자 보호, 이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또 포용도 있고 네. 우리 경제 사회가 숨쉴 수 있다라면서 이 부동산 투기를 공정의 관점에서 공정. 네, 공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몇 번씩 얘기하네. 공정입니다. 네. 네. 자, 그래요. 두 분도 좀 신년사 허리케인 라디오를 향해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 신년사를요? 네, 정상근 기자부터. 먼저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네, 허리케인 라디오 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별빛이 내리는 신년사 한마디 했더니 별빛이 흐르네. 네. 자, 이번에는 저 뚱코벨 배종찬 소장 긴장되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신년사 해주세요. 네, 어차피 이게 반응은 기대를 안 하거든요. 네. 전 국민을 허리케인 TBS 교통방송 허리케인 회원화 그래서 BTS에 필적하는 HCS를 만들 예정입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근데 HCS가 뭔가요? 그건 네. 뭐예요? HC는 네. 허리, 네. C, 케인, S는 소년단. 네, 허리케인 소년단. 네. 억지가 좀 있어. 그리고 제가 배종찬 소장한테 미션을 하나 주려고 그래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 월요일 날 3부, 4부에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하거든요. 네. 저기 저 뚱코벨. 네. 제가 미션 좀 드릴 테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좀 점심 먹고 디저트 쇼에 나는 대통령이다 코너 만들 테니까 네. 출연 섭외 좀 성공을 시켜보세요. 네. 저 차에 또 미션을 갈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섭외 성공하면은 제가 아파트 한 채. 네. 예. 아파트 한 채를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분양 안내하는 전단지 하나 드릴게요. 네. 이럴 겁니까?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보수 통합 시동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 추진위원회 만들겠다고 어제 얘기를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보수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보수통합 파트너들이 모두 참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함께했던 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나 뭐 우리 공화당 그리고 여기에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뭐 이현주, 이정현 이 무소속 의원을 거론을 하면서 뭐 참가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당사자들 반응은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알려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 통합 추진위원회를 선포하는 세레머니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뭐 약간 행사를 하려다가 취소를 하게 된 것은 뭐 아직 뭐 통합의 당사자들이 아직 뭐 그 뜻이 모아지진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뭐 통합을 좀 가는 모습 보여질까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가장 같습니다. 큰 이유는 행사를 하면 좀 벅적지근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반응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마치 빛바랜 행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흥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나 보군요. 근데 새보수당 반응이 아까 정 기자도 조금 얘기했습니다. 떨떠름합니다. 네.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 요구에 대해 그런 논의에 휩쓸리기보다는 저희들의 갈 길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답을 했고요. 예. 유 의원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뭘 많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통화를 한 것이 12월 중순이 끝이었다. 오. 주호영 의원에게 논의 책임을 맡기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마지막. 이렇게 응답을 해서 그 이후로는 통화가 없는데 무슨 그렇게 많이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수 쪽에 보면 뭐 전화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다. 전화번호를 모르나요? 그게 아마 5G가 아니고 LTE가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네. 우리 공화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을 동시에 통합하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보수통합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각 세력들이 한 자리씩 들어와서 원탁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좀 너무 다르고 게다가 새로운 보수당 측이 뭐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이 우리공화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자유한국당도 혁신을 해야 통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은 상당히 좀 바른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좀 통합하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공화당 지지자들 역시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좀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측의 통합이 좀 과학적으로는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 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3대 원칙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른 보수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탄핵의 강 건너기인데. 맞아. 탄핵의 강을 건너자.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그다음에 개혁 보수로 나가기. 개혁 보수 뭔데? 그다음에 세 번은 새로운 집 짓기. 그 우리 공화당은 텐트를 세우고 있는데 예. 집 짓기가 웬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어요.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설 전에는 귀국할 전망이 크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하면은 각 보수 정당에서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집으로 일단 갑니까? 그 왜냐하면 집에 계속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렇습니다. 돌아다니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새로운 보수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이냐, 심지어는 뭐 자유한국당설까지도 나오는 지경인데 네. 일단은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명분 싸움이거든요. 네. 일단은 바른미래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원대복귀? 네. 하지만 원대복귀 이후에 이게 정말 칼바람이 불 겁니다. 아마 이 발전적 해체 후에 새로운 창당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처음에는 집, 그다음엔 바른미래당, 그다음에는 고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4.15 총선 이제 100일이 채 안 남아. 오늘로 이제 99일 남은 건데. 네. 그 뭐 정치하는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이 노래 많이 부르고 다닐 것 같아요. 나침반 있잖아요. 네. 종로로 갈까요? 얼치로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납니다. 더디요? 드디어. 네. 더디었죠. 더디었잖아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오후에 만난다고 있던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알 수는 없고 지금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예. 4시에 만나는데 행사입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외 청장인 검찰총장이 신임 장관을 예방하는 자리다. 네. 예방으로 표현을 했고요. 예. 일각에 알려진 대로 협의 아니다. 그다음에 검찰뿐 아니라 정부 법무공단 등 기관장들도 다 같이 그러니까 신년 하례입니다. 신년 하례. 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네. 이제 만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공개 석상에서야 뭐 이 속 깊은 얘기들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표정 뭐 이런 것도 완전 취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얘기도 두 분이서 나누겠죠. 근데 일단 법무부는 이번 자리가 일종의 이제 상견례의 자리,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 관련해서 뭐 얘기를 나누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 빠르게 좀 인사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만난 김에 혹시 인사 관련해서 뭐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좀 얘기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도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이제 법무부에서는 부정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만나서 그 뭐 인사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뭐 그 부분이 가장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검찰 인사 계획과 관련해서 증언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취임될 때였습니다. 이 본인의 인사, 그러니까 김은정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부당한 거래가 시도되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감찰 담당관실에 임은정 검사가 인사 발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 검찰 쪽에서 회유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검찰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 조건이 있다. SNS도 이제 쓰지 말고
그다음에 검찰 관련 사건 고발한 것도 다 취하하고 또 칼럼도 이제는 연재하지 마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한 거래를 시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말 이런 이 유혹이나 이런 요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소의 뿔처럼 당당히 검찰 개혁을 가시라라면서 좀 뒤늦었지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네. 자, 검찰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뭐 협박을 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최강욱 비서관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강욱 그 비서관이 입장을 밝힌 건데, 아니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아니라 실제로 인턴을 했다. 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검찰이 이미 뭐 퇴직한 직원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이 조국의 아들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퇴직한 직원이 아니 난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을 마치 이제 이 그 아들 조모 씨의 그 인턴 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를 했다. 허위 인턴 확인증을 써준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최강욱 변호사 그랬죠. 사무실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거예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최강욱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네.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에 최강욱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인턴이 허위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편의를 봐준 것이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발탁되는데 작용을 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최강욱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검찰에서 본인에게 이제 최강욱 비서관에게 출석하라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검찰 측에서는 이 최강욱 비서관에게 출석을 강제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라고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최강욱 비서관은 자신 사무실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한 게 분명하고 그래서 내가 확인증을 써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네네. 알겠어요. 하여튼 뭐 검찰의 미래도 그렇고 공수처의 성패도 그렇고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한테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죠. 골자는 포용과 혁신 그리고 이것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죠.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뜻하는 이것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근 기자. 네. 김경래 PD는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이게 힌트인가요? 최일구 앵커는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네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지금 김현우 PD가 한영의 코뿔소를 선곡을 했는데 조금 전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얘기 듣고 감이 좋아요. 김현우 그렇죠. PD가. 비염 조심해야죠. 네. 왜요? 코뿔소니까요. 코뿔소. 코감기 뭐 그런 현상이 되는 건가요? 네. 불교 고대 경전 있잖아요. 스타니 파트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영의 코뿔소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